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네, 좀 많이 늦었는데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많이 분석을 해보면서 역시나 매번 하는 말 있죠. 어려웠다. 그리고 1, 2, 3번 역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맨날 통과를 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잘 참고해보시고 가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 2, 3번 통과하는 것부터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경기 브랜드포트 대 에스턴 빌라. 메모장으로 일단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나으려나? 여기다 띄워놓고 할게요. 일단 브랜드포트랑 에스턴 빌라가 9위 대 6위 싸움입니다. 근데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이제 침스권이랑 거의 가까워져서 매경기마다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 뭐 브랜드포트도 동기부여가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한 경기마다 바라보는 그 느낌으로는 에스턴 빌라가 좀 더 낫다. 동기부여가 좀 더 앞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3년간 에스턴 빌라가 3년간 에스턴 빌라가 6연속 같은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5연승째고요. 지금 8경기 연속 무패 행진 7승 1무를 달리고 있는 엄청난 흐름의 에스턴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턴 빌라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경기죠. 브랜드포트는 지금 현재 흐름은 좀 별론데 홈에서만큼은 그나마 좀 전적이 좋았고 제가 알기로는 딱 1패밖에 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홈에서도 물론 이제 1패밖에 없긴 하지만 1패가 아니고 2패네요.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홈에서 2경기 동안 또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으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이거는 에스턴 빌라가 훨씬 더 좋은 경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도 뭐 원정적으로 많이 몰린 듯해 보여요. 투표율 현재 흐름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에스턴 빌라를 많이 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보면 배당도 제가 해석하는 느낌으로 간다면 이건 에스턴 빌라 승이에요. 배당으로만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들죠. 이게 제가 배당으로 하는 게 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브랜드포트가 정배를 받았는데 이 정배도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너무 가기가 힘든 정배예요. 정배인데 말이 정배지 정배가 아니야. 그냥 이거 먹고 싶어. 이 경기를 따고 싶어 하면 1.47면 그냥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예요. 정말로. 제가 느끼는 거지, 저만 느끼는 걸지 몰라도 이제 구매율 볼까요? 홈 쪽 9.9%고 무패에 엄청나게 몰려있죠. 게다가 1.47 배당. 이것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압도적이라기보다 그냥 41.5%? 네,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드려 보자면 이거는 에스턴 빌라 쪽이 좀 더 유리한 경기니까 무패로 많이 몰린 거고 이거 햄패를 갈 거보다 그냥 여기 도전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핸디에서는 오히려 약간 햄무와 햄패가 그러니까 프렌과 약간 이렇게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근데 이제 다만 브랜드포트가 에스턴 빌라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는 바로 상대 전적인데 일단 4승 4무 1패예요. 상대 전적이. 그리고 홈 4전 4승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무조건 브랜드포트가 좋아 보이는 경기임은 맞고 투표율도 원정적으로 많이 몰려있고 그래서 저도 브랜드포트 솔직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고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제 패턴은 패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패턴에서도 겹치지 않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일직선 패턴에서 직전에 2연속 패배가 나왔는데 그 다음이 또다시 2연속 패배가 나오는 게 일본에서는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연속으로 연속으로 나오는 그 결과가 패가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패없다를 과감하게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렇게 정말 안 느껴지는 이 승배당. 근데 배당으로만 보면 무승부는 일단 없고 승패 라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제가 패를 지웠다고 하면 승밖에 없어요. 애매합니다. 솔직히 이 경기 진짜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좀 어려웠어요. 저는 승 가겠습니다. 브랜드포트 승 1번 승입니다.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 2, 3번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아래에서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2, 3번을 넘기는 그 순간이 등수에 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과 에버턴 볼게요. 일단은 크리스탈이 최근에 폼이 너무 좋죠.
그리고 에버턴은 원정에서 1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에버턴이 크리스탈을 상대로 2연승 중이에요. 근데 3연승이 없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이런 패턴이 존재했다. 지금 부상 현황으로는 크리스탈이 수비,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 공격수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딱 한 명씩은 못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에버턴은 콜만 선수, 핵심 선수로는 이런 정도라고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을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로 63.5%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높은 투표율이에요. 정말. 배당을 볼까요? 저는 근데 크리스탈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3연승을 했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몰릴 만한 경기인가? 왜냐면 홈에서 크리스탈이 최근에 1승 거둔 거 빼고는 승리를 거둬본 적이 정말 없는데,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홈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그 직전에 레스터전 제외하면, 근데 홈에다가 지금 66% 몰렸다. 이게 맞는 건지 하다가 배당을 보니까 지금 승패 라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승패 라인인데 크리스탈의 헨무가 좀 많이 끌리는 배당입니다. 이 배당이 정말 많이 끌려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탈 1.4 승인가 보다, 이 생각으로 승 갔습니다. 패턴으로는 패업다 존재했고요. 이게 다이아몬드 패턴입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그리고 여기 2번에 여기 또 이렇게 5연속으로 나와있죠. 저는 6연속으로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서는 한번 꺾으려고 해요. 패턴적으로 잡으려 해요. 그래서 에버턴 승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세 번째, 레스터 대 울버햄튼. 솔직히 이 경기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 경기예요. 왜냐면 레스터가 10경기 동안 현재 승리가 없습니다. 1무 9패고. 근데 동기부여가 레스터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봐요. 레스터는 지금 강등권에서 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점씩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울버햄튼은 좀 괜찮은 상태예요. 34점으로. 승점팀, 그러니까 그 18위와 7점 차가 나기 때문에 두 경기 이상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는 레스터가 앞서고, 근데 현재 흐름에서는 레스터가 별로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레스터 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에서 첼시도 잡고 브래드포트도 잡고, 노팅엄 전까지 하면 3연속 무패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보면 울버햄튼이 좀 더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레스터는 지금 현재 공격수가 하비반스 선수가 가장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이에요. 그래서 분명 레스터한테 좋아 보이는 동기부여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안 좋은 부분, 현재 흐름이라든지 레스터 부상, 하비반스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레스터 승을 막 픽 단통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저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저는 3등분이 되어 있는 이 경기에 이 3픽 쓰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라 하는데, 어쨌든 한 경기와 똑같은 경기예요. 맞추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이 경기에 3픽을 쓰든 이 경기에 3픽을 쓰든 결국엔 맞춰야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픽을 지웁니다. 3번은 패없다라는 패턴 존재했고요. 이것도 역시 다이아몬드 패턴인데 저는 그다지 신임은 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적어놓긴 했습니다. 20패를 일단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1, 2, 3번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고, 이랬습니다.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건데, 이 리버풀, 빌바오, 소시에다드, 이 경기가 1등부터 4등 투표율 안에 있는 경기들입니다. 지금 1등 투표율은 리버풀, 레알, 그리고 빌바오, 소시에다드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4경기 중에서 이변을 꼭 잡습니다. 이 4경기가 모두가 들어오는 그 회차는 1등이 정말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런 회차라고 생각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4개 경기 중에 무조건 이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 4경기를 잘 통과를 해야만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세 부분부터 보죠. 이 부분이 진짜 정정정배로 뜰까요?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분명 이 세 경기 중에서는 이변이 나와서 틀리는 구간이 존재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리버풀부터 보겠습니다. 이 리버풀 경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노팅엄은 뭐 원정에서 뭐 이번 시즌에 딱 한 번밖에 이겨보지 못했고, 리버풀은 직전에 6점 차 리즈를 엄청나게 완전 패버렸죠. 그리고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해도 홈에서만큼은 리버풀이 흐름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노팅엄은 현재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 6연패 중이고 10경기 동안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면 리버풀이 분명 노팅엄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런 게 정말 누가 봐도 보이는 경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경기를 노팅엄이 이기게 되면 스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저번 전반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때는 노팅엄이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배당을 딱 봤거든요. 리버풀 배당을 딱 봤는데, 일단은 배당 자체도 1.11을 줬습니다. 근데 어제 아스날 1.10인가 받고 무승부 2배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배당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배당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승부패 다 뜰 수 있는 배당이고, 핸디값으로 봤을 때도 분명 다 뜰 수 있는 배당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리버풀이 근데 되게 좋아 보이는 배당은 저는 4.00이거든요. 1.11 상수를 2개를 주면서 저는 이게 뜰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1.48도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결과값을 냈냐면, 저는 무승부까지는 봐주자. 왜냐면 일단은 이 배당이 맞아요. 근데 노팅엄 승이 저는 배제를 했거든요. 원래 지우려고 했다가 왜 그랬냐면, 제가 옛날부터 밀던 패턴이 있었어요. 그 승격팀이, 그 시즌의 승격팀이 빅식스의 홈에 가서는 잘 잡지 못해요. 네. 근데 저번 회차에 본머스가 토트넘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2010년부터 올해까지 통틀어도 정말 적어요. 그 표본이 정말 적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한 세네 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토트넘이 1회를 추가했죠. 그만큼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승부까지만 해서 확실하게 맞추자. 승이 떠도 좋으니까 무까지 그냥 받쳐서 확실하게 맞추자. 저는 이 구간을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무승부까지는 받추자. 패는 정말 안 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까지는 좀 받쳐보도록 하겠고요. 뭐 오버에 3.5가 걸려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버가 날지 언더가 날지.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빌바오입니다. 4번 경기 패턴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7개 픽에서 이렇게 몰린 거, 이거 그냥 잠깐 봐두시고요. 리버풀은 16개의 표가 몰렸습니다. 17개 중에서 많이 몰렸죠. 네. 1, 2, 3번은 다른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그런 증거가 보입니다. 5번 경기 볼게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3등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퍼센테이지는 빌바오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3등분이 되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알메리아가 일단은 동기부여 자체가 있어요. 네. 동기부여가 두 팀 모두 다 승이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알메리아가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빌바오를 마지막으로 이긴 게 2008년이랍니다. 홈에서. 아니, 홈이가 아니고 맞나? 잠깐만요. 볼게요. 상대 전적. 2009년이네요. 2009년이고. 네. 그 후로는 빌바오가 8승 1무, 거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전적 부분에서는 빌바오가 굉장히 우세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알메리아는 승이 필요한 상태, 빌바오도 승이 필요한 상태. 둘 다 이제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태죠. 근데 지금 배당을 봤을 때 알메리아 충분히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거. 근데 3.85 홈에서 너무 높다. 전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예. 이거 퍼센티지만 봐도 18.1%.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알메리아는 홈에서 잘하니까 동기부여가 존재하고 그 기대 심리로 이런 식으로 거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핸디값까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갈 바에 이걸 좀 더 안전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1.68에 3.45, 3.05를 주면서 저는 이거는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알메리아 빌바오 배당이. 근데 알메리아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알메리아 배당 너무 높은 것 같다. 지금 기대값에 비해 너무나 높은 것 같다. 빌바오가 아무리 그래도 원정인데,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빌바오 승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불안해요. 솔직히 많이 불안한 경기입니다. 5번은 패턴은 없었습니다. 5번에 없었어요. 6번에는 승 없다 무 없다 패턴 존재하는 경기인데, 일단 소시에다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3등 투표율이죠.
라요랑 경기를 하는 건데 4위 대 8위예요. 근데 상대 전적에서 일단 소시에다도 홈에서 2연무가 없었고 또 라요가 3년간 원정 2연무가 없었다. 그러니까 무승부 없다라 일단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승패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소시에다드가 지금 현재 흐름이 분명 순위는 4위 대 8위지만 절대적으로 이 경기가 71.3%로 몰릴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라요가 해볼만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단 2승밖에 못 거두고 있는 게 소시에다드고 물론 홈 어웨이 했을 때는 차이가 분명 나 보이는 듯 해보이지만 라요가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이 5.2배당이라는 거는 저는 갈 수가 없겠어요. 예, 기대값에 비해 너무나 높다. 근데 좀 이질감이 드는 배당이라서 이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부주력에서는 라요 승을 한번 가볼 거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한 승패 라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좀 모르겠다. 네, 어쨌든 전 패턴으로 무승부를 지운 거기 때문에 이거 소시에다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네. 솔직히 이 경기도 지우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네요 이거. 네, 저는 6번 경기는 그냥 승무 라인이 있었죠. 승과 무 둘 중에 하나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무승부 없다 패턴 있었으니까 과감하게 단통 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무승부 14표 정도 몰려있는 거 보이죠? 펜은 3표, 그리고 홈에는 10표 정도 몰려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라이오가 이기면 큰일 나는데 근데 라이오가 지금 이길 법해 보이는 그런 경기지 않나? 이 경기가? 뭐 저는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라이오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소시에다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이거는 1.54배당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진짜 이변 잡고 싶으면 무승부 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 잡겠습니다. 근데 좀 불안해 보이는 경기. 정말 불안하다 이 경기. 그리고 이제 바야돌리드 지로나 보면 바야돌리드 지로나 패턴이 있나? 일단은 7번이죠. 승 쪽에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7번은 패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네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엇갈려서 나오는 패턴이었는데 6번도 패턴 말씀드리면 무승부 이렇게 대각선이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거 여기도 승없다 대각선 이렇게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깜빡깜빡하네요. 어쨌든 7번엔 패없다라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지로나 바야돌리드 지로나고요. 무승부로 지금 41% 정도가 몰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걸 분석해본 바 바야돌리드는 14위, 지로나는 9위. 근데 지로나 원정에서 3년간 3연무가 없었다. 이런 패턴이 존재했고요. 현재 흐름은 누가 이겨도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경기였어요. 홈 어웨이 성적은 분명 바야돌리드가 더 좋아 보이는 경기였고요. 배당상은 지로나 쪽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야돌리드가 동기부여가 더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배당상으로 제가 봤을 때 왜 이게 지로나 쪽으로 보이냐면 일단은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무승부는 전 지웠어요. 배당적으로 봤을 때 무승부가 좀 많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애초에 승패 라인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핸디값과 비교해봤을 때. 네, 근데 바이오돌리드가 그래도 홈 어웨이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분명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더 좀 셉니다. 그래서 2.18이 들어올 수도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그렇지만 무승부에 엄청 몰려있네 이 경기. 네, 그렇지만 저는 핸디값이 너무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이오돌리드가 1점 차로 이기면 3.90이고 2점 차로 이기면 4.50이야. 이건 너무 높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거는 1.49 무승부와 패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저는 지로나가 저 무승부 없다고 했잖아요. 3연무가. 그래서 이거는 단통 패로 가자. 7번은 패로 가겠습니다. 제가 패턴이 패 없다가 있었지만 이거는 무시할게요. 이건 언젠가 깨질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7번에 5표 있는데 이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레알 마드리드 셀타비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 셀타비고 이 경기 딱 보면 저는 배변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단통 승이었어요. 근데 배변이 되고 나니까 이 경기가 어떻게 보이냐면 레알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1점차 승부고 그게 아니면 무와 패 둘 다 뜰 수 있는 배당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셀타비고 아무리 셀타비고가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3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레알이 지금 현재 챔스를 갔다 와서 좀 약간 체력적으로 좀 그래도 불리한 상태고 물론 흐름은 당연히 레알이 좋지만 하지만 셀타비고도 그렇게까지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이긴 합니다.
네, 이 경기가. 근데 지금 배변이 돼가지고 아 이거 레알 마드리드가 이겨도 굉장히 가까스로 이기겠구나. 그래서 이 경기는 지웠습니다. 네. 배당적으로도 무, 패, 승 다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8번에는 거의 17표 중에 17표 올표로 몰려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몇 번 경기죠? 네, 8번 경기. 무법다 패턴이 존재하지만 이거를 과감하게 무시하고 이 대각선에 무승부가 없어서 무법다를 배제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무승부도 들어올 수 있는 패턴이라고 전 보여요. 네, 어쨌든 승무패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1등, 2등, 3등, 4등 투표율에서 3, 4등은 내비두고 여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배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의 분석으로는. 그러면 리버풀과 레알밖에 없는 건데 두 개 다 이변이 뜨면 진짜 대이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리버풀이 이겨도 1점차 승부, 레알이 이겨도 1점차 승부라면 진짜 자칫하면 둘 중 하나는 부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였다. 이변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엘체 대 발렌시아. 엘체 대 발렌시아 경기를 말씀 좀 드려보면 자, 일단은 엘체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엘체는 동기부여가 없는데 발렌시아는 동기부여가 있어요. 엘체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늦었어요. 지금 남은 경기가 이제 9경기인데 9경기를 모두 이기게 된다면 뭐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건 좀 힘들어 보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죠. 어쨌든 엘체도 동기부여 있다고 하면 발렌시아는 어쨌든 강등권 면할 수 있는 게 당장 한 경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 동기부여 더 있다고 봤습니다. 발렌시아 원정의 7연패고요. 그래서 엘체가 이 정도로 하기보다 발렌시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1승 3무 10패 9득 21실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엘체에게도 가능성 있는 경기다. 엘체 부상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폰체라는 선수가 팀 내 득점 2위인데 어쨌든 군바오 선수도 최대 어시하고 있는 선수고, 발렌시아도 클로이베르트라는 팀 내 최고 득점자가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부상 현황이 있었습니다. 뭐 주요 선수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고요. 코레이라 선수라는 선수도 수비수도 못 나오네요. 어쨌든 발렌시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렌시아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이 52.7% 몰릴 만한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당을 보니까 발렌시아로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긴 하네. 근데 무승부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패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고요. 저는 발렌시아가 이 경기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통패 가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이 경기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저는 발렌시아가 이 경기도 못 이기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렌시아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본머스 웨스트햄 가볼게요. 본머스 웨스트햄 이거 좀 어려웠지. 10번은 어려웠는데 일단 14위 대 15위입니다. 웨스트햄은 이제 그 유로피언 어쨌든 그거 갔다 와서 체력적인 불리함이 존재해요. 어쨌든 최근에 웨스트햄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본머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두 팀에게는 동기부여가 어쨌든 강등권에서 좀 멀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 두 팀 모두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본머스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본머스가 최근에 토트넘 레스터를 잡으면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웨스트햄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다. 근데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저는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의 흐름은 괜찮지만 최근에 10경기 중에서 단 2패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원정에서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경기가 왜 본머스의 역배, 홈에서의 왜 역배일까? 이거가 생각이 나고요. 일단 본머스 홈에서 본머스가 잠시만요. 본머스 홈에서 웨스트햄이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게 2016년 1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고 체력적으로 불리하고 이런 웨스트햄이 어째서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딱 배당을 보면 배당으로는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전 웨스트햄이 정배가 왜 주어진지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경기였습니다. 이거는. 이게 몇 번 경기죠? 10번 경기구나. 10번. 패턴에서는 무승부 없었다가 너무 강해요.
이거는 이제 2연속 무승부가 일직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다음에 또다시 2연속으로 무승부 이어지는 거 이 라인에서는 딱 두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윗 대각선 무승부가 지금 이렇게 뭐 뜨죠. 그 다음에 승 그 다음은 패 3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가 없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무를 배제를 하면 저는 무패 라인이었지만 무를 배제를 해서 웨스트햄의 승리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웨스트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883, 그러니까 본머스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였는데 저는 웨스트햄으로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뉴캐슬 대 토트넘. 제가 토트넘 팬입니다. 토트넘 팬인데 이제 안 하려고요. 일단은 뉴캐슬이 지면 안 되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뉴캐슬은. 그리고 토트넘은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승점적으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뉴캐슬도 승하면 좋죠. 근데 토트넘 원정 3연무 없었다라는 전적이 있네요. 그래서 무승부 없다라는 패턴을 적용을 시켰고요. 승패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캐슬이 홈에서 토트넘을 잡은 마지막 경기가 2016년 5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뉴캐슬이 이번에 토트넘을 잡게 되면 거의 7년 만에 다시 뉴캐슬이 홈에서 토트넘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일단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무조건 토트넘보다 뉴캐슬이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토트넘 원정에서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근데 다만 이제 팀의 네임드, 그리고 선수들의 네임 밸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배당이 좀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뉴캐슬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뉴캐슬로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저는 토트넘이 원정에서 빅6를 제외한 그런 팀들을 상대로 원정에서 저런 배당을 받은 거를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배당적으로 봐도 뉴캐슬 핸승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뉴캐슬 승 가겠습니다. 이거는 승패 라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뉴캐슬 갈게요. 토트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뉴캐슬한테. 어쨌든 그렇고요. 12번 바르셀로나 AT 마드리드. 이건 이제 거의 빅매치인데, 일단은 꼬마가 최근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11경기 동안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데, 바르샤는 반면에 지금 좀 주춤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르샤가 물론 승점이 아주 여유롭기 때문에 2위와 9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좀 여유를 좀 약간 마음적인 그런 부분으로 여유를 가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은 바르셀로나 지금 3경기 동안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0득점이에요. 0득점.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게 맞죠. 근데 바르샤 3년간 3연무가 없었다라는 전적, 현재 2연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를 했고요. 승패 라인으로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솔직히 이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분명 바르샤 홈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긴 하지만 지금 AT 마드리드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이 3.70이라는 배당이 터지긴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근데 무승부 없다 제가 지웠죠. 그러니까 승이다. 그리고 바르샤가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헨승과 햄무가 3.40으로 똑같다? 이거는 헨승으로 뜰 수도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바르샤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원이었고요. 패 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네요. 이거 2연속 패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라인, 여기 12번에서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구간. AT 마드리드 승을 지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경기고요. 다음에 이제 13, 14번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게. 지금 제가 12번을 정배로 잡았죠. 그러면 13, 14번이 둘 다 정배일 확률은 전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12, 13, 14가 셋 다 정배가 뜨는 건 저는 정말 많이 못 봤어요. 있긴 있었겠지만 저는 나오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요르카 헤타페. 동기부여는 헤타페가 있다고 봅니다. 헤타페가 지금 강등권에서 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승점을 무조건 따야 돼요. 마요르카는 좀 이제 안정권에 위치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래서 마요르카 홈, 헤타페 원정. 분명 마요르카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마요르카 홈에서의 전적이. 일단 배당적으로는 전 승무패는 다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헤타페가 불리해 보이는 것도 맞고, 근데 상대 전적 헤타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마요르카와 비교했을 때 1승 4무 5패. 최근 10경기 전적이. 그 마요르카가 마지막으로 헤타페를 이긴 게 14년 8월 14일이니까 거의 10년 만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자, 근데 이 경기 헤타페 19.6%, 마요르카 보겠습니다. 배당 보면 마요르카 2.07이고 헤타페 3.45,
2.65 무승부로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이거든요. 무승부도 충분히 뜰 수 있는 배당이고요. 승부패 다 보이는 그런 배당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 가져온 게 있다면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뭐 3연무, 3연승, 뭐 3연패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경기는 저는 헤타페 승을 지금 현재 헤타페가 2연승하고 있거든요. 마요르카 상대로. 그래서 헤타페는 지워야겠다. 그래서 승무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요르카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3.35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고 헤타페가 비긴다. 그래서 1점차 승부가 예측되는 그런 경기다. 13번 경기는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여기 6연속 승 이거는 이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어서 이거는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비야 비아레알이죠. 지금 이 경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일단 세비야가 홈에서 역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세비야가 지금 유로파를 갔다 왔어요. 유로파를 갔다 왔고 체력적으로 분명 불리한 요소가 보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비아레알은 승점 3점이 필요해요. 세비야가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딱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기서 승점을 더 쌓는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강등권에서만 멀어지면 되는 부분이어서 비아레알은 무조건 승점 3점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라면 지금 현재 흐름 두 팀 모두 다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인데 세비야가 홈에서 역배를 받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비아레알 그래서 배당을 원정을 이렇게 정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너무 높아요. 비아레알이. 그래서 이 경기가 승무 라인이라고 보입니다. 승무 라인이라고. 근데 두 팀 상대 전적에 3연속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이걸 믿어줘야 될지 안 믿어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승무로 가보죠. 패턴에서는 패턴 딱히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17개 픽에서 12개 픽 정도가 원정승으로 몰려있는데 저는 이거 승으로 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경기는 승. 이렇게 해서 전 36,000원 픽 정도를 할 건데 좀 어렵네요. 1, 2, 3번을 통과를 1, 2번을 통과를 좀 해야 어느 정도 좀 등수에 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대로 1차는 구매를 하도록 하겠고 남은 돈으로 이제 제가 2차 구매는 제가 쇼츠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좀 마감 전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좀 보다가 배당 변동 이런 거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